새벽 5시 서울 구로구 원룸. 박철수 72세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어 창문을 바라봅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지만 오늘도 할 일이 없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2년 혼자 사는 삶이 이렇게 막막할 줄은 몰랐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 2개와 김치만 남아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47만 원 뿐이고 다음 주면 월세를 내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오늘도 일자리를 찾아보자.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72세 노인을 원하는 곳은 없다는 것을. 그날 오후 22번째 거절을 당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한 통의 전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할아버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38년을 일하고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집을 얻고 연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으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암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표적 치료제, 면역치료, 개인병실비, 간병비까지 6개월간의 치료비로 전세금 2억 원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저는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5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국민연금 180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는데 각종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월 평균 166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14만 원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병원비나 수리비라도 나오면 완전히 적자였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중견기업 과장입니다. 강남 아파트 대출금이 12억, 두 아이는 특목고를 목표로 하고 있어 사교육비만 월 200만 원이 넘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생활이 좀 빠듯해서. 민수의 대답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매달 적자예요. 아파트 대출 이자에 아이들 학원비까지. 제 월급으로는 버거워요. 그래도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아버지, 정말 죄송하지만 민지도 내년에 고3이고 준혁이도 중학교 올라가서 당장 몇백만 원씩 들어갈 상황이에요. 민수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는 게 어떨까요? 의료비 지원도 받으실 수 있잖아요.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둘째에게 전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둘째 지영은 신혼 4년차로 첫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지만 육아휴직으로 수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영아, 오빠가 어렵다고 하니? 지영의 대답도 솔직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정말 여유가 없어요. 제가 육아휴직 중이라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고 아기용품 값에 분유가까지. 그리고 곧 둘째도 가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아버지 미안하지만 저희가 아버지까지 챙길 여력이 정말 없어요. 아버지께서도 이해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무정한 게 아니라 정말로 여유가 없다는 걸. 요즘 중년 세대는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비 사이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탓할 수는 없지. 쟤들도 살기 힘든 시대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의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72세라는 나이는 벽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할아버지, 야간 근무도 있고 체력적으로 힘든데 젊은 분을 원해요. 카페에서도. 고객들이 젊은 직원을 선호하시거든요. 마트에서도. 어르신 죄송하지만 산업재해 문제도 있고 보험료도 비싸져서 힘들 것 같아요. 하물며 아파트 경비도. 입주민들이 너무 연세 많으신 분은 불안해하세요. 한 달 동안 25곳을 다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나이 때문에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직 활동 2개월 차 통장 잔고가 28만 원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이번 달 월세를 조금 늦게 드려도 될까요? 어르신, 사정은 이해하지만 저도 은행 이자를 내야 해서 다음 주까지는 주셔야 해요. 동네 마트에서 할인 도시락을 사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게 그 결과인가 하는 생각에 허탈감이 몰려왔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그냥 저희 집 작은 방이라도 오세요. 불편하시겠지만. 아니야. 너희들도 힘든데 더 부담 주기 싫어. 그럼 정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세요.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거라. 아니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는 안 되겠네. 그날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이 무료 급식을 받으러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옆에 계신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내 사는 게 힘드네요. 다들 그래요. 나이 들면 할 일이 없어서. 그게 제일 문제지요. 그러다 그분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급식을 받고 앉아서 먹고 있는데 40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죠? 저는 김순희 사회복지사예요. 안녕하세요. 요즘 사는 게 참 힘드네요. 혹시 일자리 찾고 계세요? 네. 하지만 제 나이에 누가 뽑겠어요. 김순희 사회복지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 하셨어요? 건설회사에서 38년 했습니다. 혹시 정말 특별한 곳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나이를 무기로 생각하셔야 해요. 경험과 지혜로 말이에요. 김순희 복지사가 알려준 회사는 경험과 지혜 컨설팅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특별한 회사예요. 젊은 사장님이 만든 곳인데 시니어의 경험이야말로 가장 값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72세에 새로운 직장이라니.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80만 원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실력에 따라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80만 원. 연금과 합치면 360만 원입니다. 저 혼자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회사를 찾아봤습니다. 웹사이트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이듦을 성숙함으로 봅니다. 젊음의 열정과 노년의 지혜가 만날 때 진정한 혁신이 일어납니다.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회사가 정말 있을까? 38년 경력을 어떻게 어필할까 고민했습니다. 나이를 숨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경력을 과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솔직하게 썼습니다. 1973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업계 38년 근무. 주요 프로젝트 잠실 아파트 단지,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송도 신도시 개발, 특기사항 현장 안전관리, 위험 예측, 효율적 공정관리까지 썼습니다. 다음날 강남구역 3동 오피스 빌딩 12층.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분위기가 독특했습니다. 20, 30대 직원들과 5, 60대 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대표가 직접 면접을 봤습니다. 박철수님, 반갑습니다. 이력서 보니 정말 대단한 경력이시네요. 과찬입니다. 38년간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자신 있는 분야가 뭔가요? 위험을 미리 보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매뉴얼대로 잘 하지만 현장에서는 매뉴얼에 없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좋습니다. 다만 저희는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곳이에요. 컴퓨터도 사용해야 하고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컴퓨터는 서툴지만 배울 의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 배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준호 대표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찾던 분이세요. 경험도 중요하지만 겸손함은 더 중요하거든요. 3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72세에 새 직장을 구한 것입니다. 사진 속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일자리 구했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자식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직장 구했어. 정말요? 어디서요? 컨설팅 회사야. 월급도 180만 원 받아. 민수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는데. 뭔가 찜찜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들 부담이 줄어서 안도하는 건지. 경험과 지혜 컨설팅은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현실의 벽을 느꼈습니다. 이준호 대표가 소개했습니다. 박철수 고문님입니다. 건설업계 38년 베테랑이십니다. 젊은 직원들의 인사는 예의상이었습니다. 특히 김 대리의 표정에서는 정말 도움이 될까? 라는 의구심이 역력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컴퓨터였습니다. 캐드, 엑셀, 파워포인트, 모든 것이 외계어 같았습니다. 젊은 직원 이수진 씨가 친절하게 가르쳐줬지만 따라가기가 벅찼습니다. 고모님,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돼요. 어디, 어느 것을 말하는 거지? 여기요, 여기. 같은 것을 3번씩 물어봐야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김 대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주는 지옥 같았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10분 만에 하는 일을 1시간이 걸렸습니다. 점심시간도 어색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최신 드라마나 연예인 이야기를 했는데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고모님은 점심 어디서 드세요? 아, 나는 여기서 도시락 먹을게. 사실 젊은 직원들과 같이 가면 비싼 식당에 가야 할 텐데 부담스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직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고모님 괜찮으실까요? 프로그램 익히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데 사장님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게 아닌가요? 김 대리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고모님 케어하느라 일이 더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2주째 되던 날,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배정되었습니다. 중견건설회사의 아파트 건설 안전관리 계획 검토였습니다. 고모님, 이 계획서 검토해서 의견 주시면 됩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며칠간 야근해서 만든 완벽해 보이는 계획서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음날 회의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계획서 말인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 대리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고모님, 이건 최신 안전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요즘은 옛날과 달라요. 기준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고모님이 뭘 아시겠어요? 저희가 최신 데이터로 분석한 건데요.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이 지역에서 공사한 적이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지하에 옛 하천이 지나간 흔적이 있어서 장마철에 지하 수위가 급격히 올라와요. 25년 전 얘기를 지금 하세요. 집안은 25년으로 바뀌지 않아요. 특히 이 구역은 배수시설을 보강하지 않으면 기초가 약해질 위험이 있어요. 이준호 대표가 나섰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1998년 여름, 이 지역에서 비슷한 공사를 했는데 장마철에 지하수가 갑자기 올라오면서 기초 공사가 무너질 뻔했어요. 다행히 응급 배수 작업으로 막았지만 이준호 대표는 추가 지질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김 대리는 불만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지하 3m 지점에 옛 하천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지하 수위 변동이 심한 지역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업체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조사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위험할 뻔했네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김 대리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고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시해서. 괜찮아요.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서로 배우는 거예요. 이수진이 감탄했습니다. 고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책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거네요.
그 후 저의 조언으로 회사는 연달아 성공을 거뒀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38년간 쌓은 인맥으로 자재비를 15% 절약했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효율적인 공정 순서 제안으로 공기를 2주 단축했습니다. 이제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모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모님 경험으로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저도 젊은 직원들에게 배웠습니다. 이 프로그램 정말 편하네요. 옛날에는 손으로 다 그렸는데 3D 모델링이 이렇게 정교할 줄 몰랐어요. 6개월 후 회사의 성과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성공률 95%, 고객 만족도 98%, 비용 절감률 평균 12%, 일정 단축률 평균 15%. 이준호 대표가 저를 불렀습니다. 고모님 덕분에 회사 매출이 40% 증가했어요. 월급을 250만 원으로 올려드리고 성과급으로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까지? 고모님의 실력 값이에요. 실제로 고객사들이 저희를 찾는 이유가 고모님 같은 분들 때문이에요. 건설업계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72세 신입사원이 보여준 시니어의 힘. 다른 회사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월 400만 원의 임원 대우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전 저를 인정해준 이곳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이 되고 성과급까지 받자 자식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저는 내심 복잡했습니다. 힘들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랑스럽다고. 그래도 직접적으로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나름대로 힘든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했으니까요. 저는 복지관의 다른 시니어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준호 대표에게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저 같은 시니어 분들이 더 많아요. 기회만 주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이준호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회사의 다른 분야의 시니어 전문가들이 합류했습니다. 시니어와 젊은 직원들의 협업으로 100억짜리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이 성과로 저는 한 단계 더 승진했습니다. 지금 저는 75세입니다. 경험과 지혜 컨설팅은 전국 10개 지사를 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전국 200여 명의 시니어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고 매년 수천 명의 시니어들이 재취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 후 고용노동부에서 저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고 전국을 돌며 강연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계속 배우려는 자세와 자신의 경험을 나누려는 마음입니다. 2년이 지나자 자식들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서운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너희들도 어려웠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건 알아둬라.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내가 어려워도 최소한의 존중은 하거라. 돈이 있을 때만 자랑스러워하지 말고 힘들 때도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라.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너무 저희 생각만 했어요. 현실적인 건 나쁘지 않아. 하지만 가족이라면 최소한의 마음은 있어야 한다. 지영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저는 바로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쉽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진심인지 아닌지. 하지만 6개월 후 자식들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꾸준히 안부를 물었고 명절 때도 먼저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 일은 어떠세요?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제는 돈 얘기가 아닌 진짜 안부였습니다. 그제서야 제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 이제 좀 가족 같네. 회사에서도 다른 일이 생겼어요.
부사장이 된 저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시니어 재취업의 모델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시켜보면 어떨까요? 이준호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기회를 드리죠. 1년 후 경험과 지혜 컨설팅은 전국 주요 도시에 지사를 열었습니다. 각 지사마다 지역의 시니어 전문가들이 합류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연락이 와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72세 신입사원에서 부사장까지 박철수의 기적 같은 이야기. 방송 후 전국에서 비슷한 처지의 시니어들로부터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저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시니어 재취업 정책 수립에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저의 조언으로 시니어 경력 활용 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후배 시니어들을 위한 멘토링도 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월 2회 시니어 재취업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보물이에요. 상담을 받은 시니어 중 70% 이상이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저는 75세입니다.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국 200여 명의 시니어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고 이들의 성공 스토리가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정장을 입고 출근합니다. 지하철에서 만나는 젊은 직장인들이 인사합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출근하세요. 그럼 나도 현역이야. 저는 한 달에 2번씩 전국을 돌며 강연합니다. 3년 전 저는 통장 잔고 28만 원인 가난한 노인이었습니다. 자식들마저 저를 부담스러워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연장을 가득 메운 시니어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여러분, 72세에도 새로운 도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보물을 깨워보세요. 퇴근 후에는 여전히 복지관에 들러 김순희 복지사와 인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어르신이 용기를 내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용기가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시니어 문화를 바꾸고 있어요. 김순희 복지사가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재취업률이 15% 증가했어요. 어르신이 만든 변화예요. 저는 주말에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손녀 민지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나이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래,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지. 저는 일기장에 적습니다. 72세의 신입사원이 된 지 3년. 이제 확신한다. 인생에는 정년이 없다. 꿈에도 나이 제한이 없다. 오늘도 전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시니어들의 소식이 들려온다. 그들을 보면 내 가슴이 뛴다. 내 작은 도전이 이렇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내일 아침에도 출근한다. 75세 현역 부사장으로서 아직 할 일이 너무 많다. 더 많은 시니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더 많은 기업들이 시니어의 가치를 알게 하고 싶다. 나는 증명했다. 72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증명하고 있다. 시니어야말로 이 사회의 보물이라는 것을. 저와 같은 성공 사례 전국 5천여 건, 경험과 지혜 컨설팅과 같은 시니어 전문 기업 전국 120개. 현재도 매일 새로운 시니어 성공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험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인생 역전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이 글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